르노 자동차의 판매 성적표가 나왔죠. 아주 저조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입차보다 덜 팔리는 한국 GM 그리고 이제 르노 코리아가 수출 기지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르노차 같은 경우 아주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죠. 국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보다도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르노 코리아의 1월 신차 등록 대수는 2642대, 한국 GM은 1021대를 기록했고요. 비슷한 기간에 그러니까 2월 3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기간 이제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각각 6090대, 2900대를 팔았고요. 국내 완성차 회사가 수입차 회사의 한 달 판매량이 밀린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르노 코리아는 향후 신차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을 여러 방식으로 응용해 만든 가지치기 형태로만 이제 차를 만들어 갖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이런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출시된 중형 세단 SM6는 중형 스포츠 유틸리차 SUV QM6는 출시된 지가 이제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변경 소식은 전혀 없죠. 이걸 벤 차량으로 이제 출시해서 판매한다는 얘기 외에는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관련성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수익성이 낮은 소형 SUV XM3가 내수 판매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차량도 이제 이테크 하이브리드인가요? 그 비중도 그렇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출 물량인데 수출 비중이 이제 72.8%로 지난해 16만 3,090대를 생산해서 11만 7,020대를 수출했습니다. 요게 이제 대단한 거죠. 요게 대단한 거고 국내 이제 판매량은 이제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르노 본사도 르노 코리아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 거점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르노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GM도 같은 상황이죠. 국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내수에선 수입 차종 판매도 늘리고 있다. 현재 판매 제품 가운데 국내 생산은 트래블레이저 1종뿐입니다. 그리고 창원 공장에서 곧 트랙스가 생산돼 판매될 예정이나 수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25만 8,260대를 만들어서 22만 7,637대를 해외로 보냈고 수출 비중은 88.1%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해 보이죠. 내수 시장 판매를 위해 한국 GM이 수입해오는 차들은 대부분 인기가 떨어집니다. 픽업 트럭 등 틈새 시장을 주로 공략하는 탓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차종당 한 달 판매량이 10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GM 국내 대리점들은 팔릴 만한 차는 가져오지 않고 안 팔릴 차들을 갖고 온다고 이제 지적들을 하죠. 곧 출시될 GMC 시에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보면 참 답답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외국 차들이 한국 시장에 공장을 두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IMF 때 당시에 대우나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빅딜이라는 형태, 빅딜이라고 그러죠.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헐값에 넘겨갖고 팔았습니다. 팔고는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노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그 외국계 기업들이 그거를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었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됐냐면 100% 회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채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였지만 어느 정도는 탕감해주고 그리고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넘겼을 때는 그 기업을 인수한 회사들이 거기에 적절한 투자와 함께 고용도 같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들이 그랬죠. 쌍용을 인수해서 투자는 전혀 안 했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이제 기술력만 이제 알맹이만 쏙쏙 빼간 겁니다. 그 빨대로 쭉쭉 빨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제 GM 대우도 그렇습니다. GM 대우도 공장을 인수했다, 대우 차량을 인수했다라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워 먹다시피 한 공장인데 잘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철수하면 됩니다. 르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가면 됩니다. 왜? 공장을 무슨 아주 모험을 하면서 매입을 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사달라고 막 해서 이건 이제 삼성하고 관련된 건데 르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삼성이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삼성도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게 그렇게 90년대 초반서부터 자동차 할 수 있게끔 사업 승인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쫓아다녔습니다. 90년대 초반, 분명히 초반입니다. IMF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와서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동차 부분이라는 거 쉽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만 막 흐려놓은 꼴도 삼성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르노가 그거를 인수를 해서 걔네들은 외국계 기업들은 트집 잡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노조입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그렇다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얘네들 그냥 무조건 노조 핑계를 대버립니다. 아, 노조 때문에 장사 안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거꾸로 솟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투쟁이라는 게 이게 자극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들은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이 인수를 했어야 맞는 건데, IMF 때 그 돌파구를 피해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꼼수를 부렸던 거죠. 사실 뭐,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두고두고 이제 골치 아프고 이제, 골머리 썩는 겁니다. 르노나 GM 대우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철수한다고 보는 거죠. 자기한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뒤돌아서고 돌아갈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더해서 뭐 그게 국내 기업이었다라면은 지금의 현대가 독점적으로 가지도 않았죠. 아주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대우와 쌍용이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동차 산업의 양상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몇 값을 발전했으리가 봅니다. 투쟁적일 때 자동차 산업 쪽에 개발을 하고 계속 엔진 파워트레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을 거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근데 투쟁적이고 제대로 지급할 거 안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맨날 파업만 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파업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파업도 일어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또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거를 또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외국계 기업들이 아니었나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나라 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림에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정 간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실이나 고나 영업을 하고 장사를 했어야지 맞는 거죠. 남을 줘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봉합하기가 힘든 거죠. 출혈만 심하고 나중에 철수하면 국내 시장만 아주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